자, 반갑습니다. 예. 화면 보이시죠? 예. 오늘은 8번째 유형부터 14번째 유형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예. 8번째 유형은 예, 베이지의 법칙으로 계산하는 문제. 우리가 학습 영상을 통해서 베이지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죠. 예.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 회사에서 공장을 2개 가지고 있는데 그 공장에서 그 자동차를 어떤 비율로 생산을 하고 있냐. 첫 번째 공장에서 35%, 두 번째 공장에서 나머지 65%를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첫 번째 공장의 그 불량품 만들어낼 그 확률, 불량률은 뭐 0.3%다. 두 번째 공장의 불량률은 뭐 0.1%다. 자, 이런 경우에 자동차를 완성된 것을 임의로 하나 추출을 해서 검사를 했더니 불량품이었다. 자, 그렇다면 그 불량품인 그 자동차를 뭐 첫 번째 공장에서 만들었을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사후 확률을 묻는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했었나요? 그런 케이스에 조건부 확률을 가지고 계산을 했었죠. 그 조건부 확률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B가 발생했을 때 뭐 A1의 확률 이런 식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답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사건을 뭐 A1, 두 번째 공장에서 생산하는 사건을 A2, 그 다음 불량품이 되는 사건을 B, 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그러면 불량품이었을 때 첫 번째 공장에서 만들었을 확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조건부 확률로 표현을 한다면 어, 지금 보이나요? 네, 네, 왜요? 들리나요? 네, 입니다. 아, 예, 예. 중간에 작동이 뭐가 잘못된 것 같아서 이상 없죠? 예, 예. 자,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P, A1, B 이렇게 되는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면 되지요. 그래서 그 확률을 계산하면 우리 배운 대로 쓰시면 돼요. 일단 공식 쓰셔야 되고 P, B분의 P, A1, 인터섹션 B 이렇게 쓰면 되지요. 그렇게 쓰고 이제 그것이 총 확률의 법칙이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돼야 되죠. 분모가. 그러면 비일 확률, 불량일 확률.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똑같이 그냥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PA1 곱하기 PBA1 플러스 PA2 곱하기 PBA2 이렇게 쓰고 그럼 분모는 이제 그걸로 계산이 되겠죠. 분해해놓고 분자도 역시 A1 인터섹션 B 이것의 확률이었으니까 똑같이 PA1 곱하기 PBA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홉 번째 유형, 아홉 번째 유형은 셈규칙, 순열, 그 중에 순열, 우리 셈규칙 세 가지를 배웠죠. 순열, 조합, 그 다음 복합적 단계, 이렇게 세 가지 배웠죠. 그 세 가지 중에 이제 순열 문제입니다. 순열을 써서 계산하는 문제. 그런데 같은 것이 있는 경우를 출제를 할 거예요. 낸다면. 예제 그 학습 영상에 이런 예제가 있었죠. statistics. 거기 있는 문자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었던 문제가 있었죠. 그것처럼 거기에 같은 것들이 있어요. T가 같은 게 3개가 있고 S도 같은 게 3개가 있죠. I가 같은 게 2개가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구분이 안 되니까 S 3개는 구분이 안 돼요. T 3개도 구분이 안 되고 I 2개도 구분이 안 되고 그렇다면 그것을
이렇게 늘어놓는 그 가지수로 나눠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스태티스틱스에 있는 문자를 그냥 중복해서 다 세면 10개. 그러면 10팩토리얼이 되는 거고, 그것을 s가 3개니까 3팩토리얼 나눠주고, t가 3개니까 역시 3팩토리얼 나눠주고, i가 2개니까 2팩토리얼 나눠주고, 예,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이제 식을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3팩토리얼, 3팩토리얼, 2팩토리얼, 분의 10팩토리얼. 예, 이렇게 하고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 유형은, 예, 이번에는 조합이에요. 셈 규칙인데 조합. 조합을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 예, 이걸 출제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한 두세 문제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 중에 한 가지를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었죠. 남자가 5명이 있고 여자가 7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2명의 남자와 3명의 여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드는 그 방법의 수가 얼마냐? 예, 이런 문제 기억나지요? 예, 학습 영상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기말 시험 때 출제하는 문제들은, 예, 지금 이렇게 실시간 수업 4번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는 유형들이 있어요. 예, 한 27개 유형을 알려준다고 했는데, 예, 그것들 중에서 낼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 학습을 한 그 학습 영상 제가 만들어서 올려놓은 거, 예, 거기서 다룬 그 예제 스타일 있죠? 예, 그 예제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역시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냥 특별하게 그게 왜 그렇게 조합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하거나 증명하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리고 예, 여러분들은 그냥 바로 답을 쓰시면 됩니다. 예, 남자가 5명인데 그 중에 2명을 예,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니까 컨비네이션으로 바로 O 컨비네이션 E 예,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여자는 7명이었는데 그 중에 3명을 선출하는 거니까 7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남자와 여자의 케이스가 독립이니까 예, 곱하기로 그냥 바로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5 컨비네이션 2 곱하기 7 컨비네이션 3이다. 그냥 바로 쓰면 돼요. 그리고 계산하는 식만 써주면 됩니다. 예, 해서 그 컨비네이션 계산하는 방법이, 예, 5 컨비네이션 2는 5-2 팩토리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2 팩토리얼. 그게 분모에 가는 거고, 예, 왼쪽에 있는 5는 분자에 가서 5 팩토리얼. 예, 그렇게 쓰면 돼요. 예, 그렇게 쓰고 7 컨비네이션 3도 7-3 팩토리얼. 예, 곱하기 3 팩토리얼 분의 7 팩토리얼. 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바로 쓰시면 돼요. 예, 그렇게 쓰시고 그걸 계산기를 통해서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얼마다? 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1번째 유형은, 예, 11번째 유형은 이제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구하는 문제. 예, 이게 나갈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2개의 동전을 던질 때 뒷면의 개수를 x라고 하자. 자, 그럴 때 x의 확률 분포를 한번 구해봐라. 네, 이렇게 문제를 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네, 거기다가 일단 그 확률 분포를 네, 쓰시면 됩니다. 표를 그리시고 이산적인 거니까. 네, 그리고 그 확률 변수 x의 값을 소문자로 x라고 쓰시고 그 경우를 다 적어주시면 돼요. 네, 2개 동전을 던졌으니까 당연히 뒷면의 개수 그러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 있죠. 그 외에는 없죠. 그렇죠? 3번, 4번 이렇게 나올 수는 없죠. 2번 던진 거니까 동전을. 예, 그렇게만 하시면 되고 해서 x의 값은 0과 1과 2가 있다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 그것에 대한 확률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예, 해서 fx를 그 밑에다가 표로 그리시면 됩니다. x가 0일 때는 fx, 예, 뒷면이 한 번도 안 나왔다라는 거니까 앞면만 2번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확률은 앞면이 첫 번째 나올 확률이 2분의 1, 두 번째도 2분의 1. 그래서 곱해서 4분의 1이다. 예,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해서 x가 0일 때는 fx는 4분의 1이다.
x가 1일 때는 fx는 2분의 1이다. 예, x가 2일 때는 fx가 4분의 1이다. 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뭐 다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른 문제도 있었죠. 예, 두 개 주 사이를 던졌는데 두 눈의 합을 x라고 하자. 그러면 그 x의 확률 분포를 구해라. 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풀어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개 주 사이를 던질 때 두 눈의 합이니까 가장 작을 때가 1과 1. 그렇죠? 그럼 더하면 2가 됩니다. 그러니까 x의 값은 2부터 가게 되죠. 예, 해서 2, 3, 4 이렇게 갈 거고 가장 큰 수로 합이 될 때는 둘 다 6이 나올 때죠. 예,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12가 됩니다. 해서 마지막에는 12로 끝나면 되죠. 해서 x의 값은 2, 3, 4 이렇게 증가해서 10, 11, 12 여기까지 예,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다 쓰셔야 돼요. 그 안에 있는 거. 예, 그렇게 하고 fx 예, 경우마다 계산하면 됩니다. 2가 되는 케이스는 1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1이 나올 확률은 6개 중에 하나니까 6분의 1. 두 번째 것도 1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도 6분의 1. 그럼 서로 독립이니까 두 개 곱해갖고 36분의 1. 예,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예. 3이 나오는 케이스는 1, 2 이렇게 나오든지 2, 1 이렇게 나오든지. 그렇죠? 두 가지가 있는 거죠. 36개 중에서. 예, 그러면 36분의 2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한 것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돼요. 왜 그렇게 구한 건지. 해서 마지막에 12가 되는 케이스는 둘 다 6이 나오는 케이스니까 예, 둘 다 확률이 6분의 1씩 곱해서 36분의 1.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시면은 뭐 감점 없이 예, 점수를 다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12번째 유형. 예, 12번째 유형은 거기 화면 보세요. 이산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문제. 예, 이것도 연습을 했죠. 예, 똑같아요. 11번하고 똑같은 문제를 주면서 예, 그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라. 이렇게 이제 문제를 바꾸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그 영상을 통해서 공부한 것을 잠깐 예를 들면 예,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뒷면의 수를 x라고 하자. 확률 변수로. 예, 그때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라. 예,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어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답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예, x의 값을 먼저 쓰고요. 그러니까 확률 분포, 11번에서 했던 그 확률 분포를 먼저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x의 값은 이번엔 동전 3개를 던졌으니까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그렇죠? 예, 그렇게 될 거고 fx를 그 밑에 쓰시면 돼요. 예, 뒷면이 한 번도 안 나왔다 그러면 3번 다 앞면 그러면 2분의 1씩 3번 곱해서 8분의 1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해서 x가 0이면 8분의 1이 되죠? 예, x가 1이다 그러면 8분의 3. 예, 세 가지가 있으니까. 예, x가 2다 그러면 그것도 8분의 3. 역시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x가 3이다 그러면 그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 전부 뒷면만 나온 거니까. 예, 그건 또 역시 8분의 1. 이렇게 표로 그리시고 예, 확률 분포를 표로 그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이 x는 얼마다? variance x는 얼마다? SDX는 얼마다?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EX 계산해 주면 네, 0 곱하기 8분의 1 네, 플러스 1 곱하기 8분의 3 플러스 2 곱하기 8분의 3 플러스 3 곱하기 8분의 1 이렇게 쓰고 그리고 나머지는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기로. 예, 해서 뭐 그게 1.5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예. 마찬가지 variance x도 variance x는 이렇게 쓰고 식을 쓰세요. 먼저. 예, 그러면 이제 표를 보고 그대로 갖고 오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 해서 0의 제곱 곱하기 8분의 1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8분의 3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8분의 3 플러스 3의 제곱 곱하기 8분의 1 거기서 앞에서 구했던 EX의 제곱을 빼줘야 되죠. 그렇죠? 예, 해서 1.5의 제곱 마이너스 해주면 됩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계산하시면 돼요. 예, 해서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를 이제 답을 써주시면 돼요. 뭐 0.75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표준 편차. 예, SDX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렇죠? 예, SDX라고 써주시면 되고, 예, 그렇게 쓰고 앞에서 구했던 variance X, 예, 그것에 루트를 씌우면 되죠. 예, 그러면 SDX는 예, 루트 variance X다 이렇게 쓰고, 그래서 앞에서 구했으니까 루트 뭐 0.75다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 계산기로 계산해서 답을 쓰면 됩니다. 예, 해서 0.8660이다. 예,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렇게 쓰면 그 과정이 있어야 이제 감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째 유형 볼까요? 예, 13번째 유형은 이제 거기에 이항 분포를 이용한 확률 계산. 예, 어, 이항 분포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그 공식에 대해서도 배웠죠. 예, 뭐 예를 들어서 거기 우리 학습 영상을 통해서 배웠던 문제를 한번 볼까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싹이 틀 확률이 80%가 되는 예, 그런 양배추 씨앗을 4개를 심었다. 그 중에 2개가 싹이 틀 확률이 얼마냐? 뭐 이런 문제를 풀 때, 예, 여러분들은 이것이 이항분포다라는 걸 알고 바로 그 식을 적용하시면 돼요. 예, 해서 4개를 심었을 때 2개 싹이 틀 확률을 물었으니까 예, 시행 횟수는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n은 4다라고 쓰고 싹이 틀 확률이 80%다라고 문제에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값을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해서 p는 0.8이다 이렇게 쓰고 4개를 심었을 때 2개 싹이 틀 확률을 물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값은 p, x는 2. 예,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식을 써주셔야 돼요. px는 2는 이렇게 쓰고 예, 4개 중에 2개니까 4 컨비네이션 2만큼 가질 수가 있죠. 예, 4 컨비네이션 2 곱하기 그 다음 성공이 2번이니까 성공할 확률 0.8의 제곱. 그렇죠? 그렇다면 나머지 2번은 실패했죠. 실패했으니까 실패할 확률은 1에서 0.8을 빼주고 예, 해서 0.2다라고 갖다 쓰면 되고 해서 0.2 실패가 2번이었으니까 제곱. 예,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계산하시면 돼요. 예, 컨비네이션까지 예, 계산기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예, 해서 계산기로 계산해서 답을 써주시면 돼요. 예, 해서 분수를 써도 되고 소수를 써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편할 대로 하시고 예, 그런데 이제 그 계산기에 소수로 고쳐서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연습해갖고 오셔야 돼요. 예, 그걸 연습해갖고 오셔야지 시험 시간에 저한테 물으면 저도 잘 몰라요. 예, 해서 알려줄 수가 없으니까 몰라서 예, 여러분들이 연습해가지고 오시고 중간에 소수로 써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예, 뒤쪽에 가면 계속 그렇게 소수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수로 고치는 것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 어떤 계산기가 분수로만 나오고 이렇게 소수로 전향이 잘 안 돼서 애먹는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연습해 두시고 자, 그래서 답을 내시면 돼요. 그게 얼마다라고 내시면 됩니다. 예, 625분의 96이다. 예, 또는 소수로 해서 얼마다. 뭐 이렇게 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오늘 이제 연습할 마지막 14번째 유형. 14번째는 이항 분포표를 읽어서 계산하게 문제 줄 수 있어요. 예, 위에 있는 것처럼 그 표에 있는 그 확률을 가지고 표에 없는 걸 주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식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컨비네이션 이용해서 식을 쓰시면 되고요. 표에 있는 걸 주고 표를 읽어서 해라. 이렇게 할 때는 표를 제공해 줄 거예요. 예. 그래서 표는 그 시험 시간 때 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표는 다 나눠줍니다. 이항 분포표, 그 다음 표준 정규 분포표, 예, 그리고 T 분포표. 예, 지금 학습 영상이 다 나갔는데, 예, 13주차까지 나갔는데, 그 소규모에 대해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예, 유튜브를 보면은 미리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예, 해서 시험 시간이 가까우면 이제 시험 그 날짜가 가까우면 예, 여러분들이 미리 학습할 수 있게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돼요. 거기 제 채널에 다 있으니까 예, 미리 볼 수 있어요. 그 학교에 있는 것은 학습 일자가 돼야 그 주차가 돼야 볼 수 있게 돼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미리 공부를 해두시면 예, 아마 시험 점수는 좋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표를 제공해주고 표를 읽어서 구해라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이항분포 문제인데 이항분포표를 보고 그 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라.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은 답을 아까처럼 식으로 쓰면 안 돼요. 4 컨비네이션 2 P의 몇 승, Q의 몇 승 이렇게 해서 쓰시면 안 돼요. 이번에는. 예, 그 식을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번에 써야 되는 것은 그 제공된 표를 보고 그 표에 n을 찾아야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동전을 7번 던져서 앞면이 4번 나올 확률을 표를 찾아서 구해라. 그리고 표를 옆에다 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표를 읽어서 n은 7이다 라고 쓰고 앞면이 4번이니까 앞면을 성공이라고 두고 그 성공한 횟수는 x라고 쓰죠. 예, 그러면 x는 4다. 예, 이렇게 쓰고 예, 해서 n에서 7을 찾으면 됩니다. 그 표에 있는 n에서. 그렇죠? 아래로 쭉 내려가다가 7 있을 때 멈추면 되지요. 예, 7을 찾으시고 그 다음 n이 7인 곳에서 x의 값을 4를 찾으시면 돼요. 7 안에서 x의 값이 4. 그렇죠? 그걸 찾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확률을 찾아야 되죠. 성공 확률. 예, P라고 되어 있는 칸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P를 알고 있어야 될 때도 있고 주어질 때도 있어요. 안 주어졌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니까 P가 얼마다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P가 0.5다. 이건 동전 던지기니까. 그렇죠? 예, P가 0.5다. 이렇게 해주시고 P에서 0.5 있는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P에서 0.5 있는 곳에서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N에서 7, X에서 4 있는 곳에서 4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나는 곳에 이제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수를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수가 뭐 2, 7, 3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뜻하는 것은 0.273이죠. 그렇죠? 예, 해서 그 표에다가 만나는 곳에다가 이렇게 박스 하나 이렇게 하시고 네모 또는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시고 그래서 0.273이다. 예,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표를 읽은 걸로 됩니다. 그렇게 표시를 하면. 그래서 표를 읽어서 구해라 그랬을 때는 예, 그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주어진 표에다가.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8번째 유형부터 14번째 유형까지를 지금 같이 공부를 해봤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예, 제 영상이 안 보여요. 제가. 여러분들 보이나요? 네, 아, 제 영상 잘 보여요. 아, 그렇군요. 저는 제 얼굴이 안 보여서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하면서도 예, 예, 그렇군요. 예, 저한테만 지금 뭐가 안 보이는 모양이네요. 자, 그러면 예, 오늘 시간은 이렇게 해서 이제 다 공부를 해봤고요. 네 번째, 예, 세 번째 실시간 수업은 역시 2주 후에 합니다. 다음 주에. 예, 다음 주 목요일 9시 같은 시간에 할 거고요. 역시 카톡으로 초대장 보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실시간 수업은 예, 네 번째 실시간 수업은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때 되면. 예, 그래서 세 번째에서 2주 후에 하는 게 아니고 세 번째에서 1주 후에 바로 그냥 그 다음 주에 바로 합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수업이 이제 오늘 말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오늘부터 해서 2주 후에 한 번, 오늘부터 해서 3주 후에 한 번. 예, 이렇게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칠게요. 예,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 없나요? 예. 네, 어쨌든 기말 시험 문제는 기말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이 학습한 영상에 보면은 예제들이 있어요. 푸는 문제들. 예. 그런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 해서 그걸 풀어서 여러분들이 답을 쓸 수 있다 그러면 기말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도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렇게 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공부해 주시면 되겠어요.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다음번에 또 네,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20분밖에 안 하네.